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북한 핵 문제는 왜 30여 년 악순환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2022년 3월 24일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4년 4개월 만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체를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만큼 미국은 즉각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발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과 국방 분야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계속 국방력 강화에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이 4년 넘도록 모라토리엄으로 핵 개발을 자제해왔고 작년부터 강대강으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경고했지만 미국이 성의 있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자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때부터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 철회를 비롯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악순환,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일까요? 건듯하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에게 책임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먼저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 것만을 요구하는 미국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미국이 유교적 해결, 대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북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설을 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 개념인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은 항상 미국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대북 선제 타격론이 처음 등장했다가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돼 취소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2년 1월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을 적대시 정책의 개념인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선제 공격 독트린을 채택한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로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비등해졌다가 2018년 한반도의 봄으로 극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됐습니다.
한미 군사 연습인 길체인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2.13 북미 합의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북한의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편승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파탄나자 북한의 안보는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내적 균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균형 전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10년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핵태세 보고서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핵 위협을 하고 있는 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 포기는커녕 핵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북한 핵 문제가 풀릴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8월 27일 개막된 제1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원칙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조입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보상은 없으며 핵 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야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괄 타결 동시 행동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미국이 줄곧 고수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념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이끈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국 대표는 미국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비핵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991년 제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 핵 사찰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 현대식 무기는 식탁 아래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어떤 핵 사찰도 북한이 모든 식탁 아래까지 조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가사키를 파괴하는 데 사용한 핵 분열성 물질은 골프공 정도의 크기였다. 플루토늄으로 만든 골프공 크기의 물질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핵화를 불가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잡혀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북한이 한번 만들어 본 것이라면 다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개발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핵 개발에 종사하며 개발 역량을 축적해온 전문가나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루치 전 미국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려면 북한이 국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조건이 완성 단계로 진화해온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왜 막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실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핵개발 기술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기술 이론이 아니라 어느 국가가 현실적 상황이나 주위 환경 때문에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기 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안보 현실에서 그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의지가 과연 진정으로 있는가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를 중국 포위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왜 나오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한 의지와 구상이 관건 아닐까요? 평화주권방송 알려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